첫 번째 요소, 당장 여러분들이 삶에서 자주 적용하셔야 될 요소를 말씀드릴게요. 의식적으로 차분해지셔야 돼요. 아니 내가 지금 날씨 답답하고 집안에 가만히 박혀 있으니까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차분해지는 게 너무 어려운데 나보고 어떻게 그걸 하라는 얘기야. 그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 맹꼬치?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과 아닌 것은 당연히 다릅니다. 의식적으로 신경을 쓴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당장 하셔야 될 일은 자, 이 영상은요. How to make stress your friend라고 하는 테드 강연입니다. 켈리 맥고니걸 교수가 2013년 여름에 했던 강연인데 제가 정말 많은 분들께 권하는 영상이에요. 아직 안 보셨다라고 하면 테드에 가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찾아보시기 애매하면 제 카페에 오시면 가입만 하시면 바로 요 그 두 번째 보실 자료들이라는 것을 그 테드 강연들 쭉 모아놨는데 그 브랜든 버처드가 추천한 테드 강연들입니다. 그래서 그 강연들을 보시고 그중에 이걸 찾아보시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은 그 어떻게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해를 주는가를 그런 걸 연구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어떤 조사 결과를 나중에 알게 됐냐면 사람들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나요?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그럼 얼굴이 왜 빨개지죠? 심장은 빨리 뛰고 혈관은 축소됐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렇게 그 피가 빨리 돌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은 쉽게 말해서 내 몸이 어떤 것을 겪고 있는 거냐면 도망가야겠다. 내지는 싸워야겠다라는 걸 준비한 태세입니다. 내 몸은 이 찾아온 스트레스에 대응을 하려고 피를 빨리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사시대를 살아오면서 이 진화의 과정에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피가 도는 거는 그야말로 도망을 칠 때라든지 아니면 먹이를 잡을 때라든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이렇게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할 때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심호흡하시라고. 심호흡을 하면 여러분들의 혈관이 여러분들의 의식에 따라서 이완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형태대로 심장이 빨리 뛰는데 혈관이 축소되다가 다시 이완돼서 그러니까 피는 빨리 돌고 내 혈관은 수축되지 않고 평상시 상태로 유지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기를 낼 때 발생하는 신체 증상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왔을 때 심호흡을 많이 하는 건 비단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받을 뿐만이 아니라 살면서 이런저런 답답한 일들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심호흡을 해내면 그렇게 힘들 때 심호흡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혈관을 이완시키면서 스트레스를 덜어줘서 훨씬 더 이 시간을 잘 넘기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자주 심호흡을 하세요. 그게 의식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차분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심호흡하는 방법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세요. 그리고 그때 어깨가 올라오면 안 됩니다. 심호흡은 배가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심호흡이잖아요. 깊은 호흡이잖아요. 어깨가 올라온 건 얕겠죠, 호흡이. 그러니까 깊이 호흡을 많이 하시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분명히 더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심호흡에 대한 말씀 드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의 루틴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여기 강연에 오신 분들이라면 나름의 아침에 하는 자기 루틴이 있으실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뭐 학원을 쓰신다든지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뭔가 아침 운동이나 스트레칭 또는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뭔가 자기 루틴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계속 평상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아침 습관과 저녁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걸 유지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저녁에 샤워를 하는 것만 해도 한 가지 습관이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 뭐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계획 세우는 거. 그리고 아침 샤워를 할 때 내가 오늘 하루 누군가를 재밌게 해준다면 누굴 재밌게 해줘야 되지 하는 생각 잠깐 하거든요. 그럼 그 재밌게 해줘야겠다는 생각만으로도 즐거워지고요. 저녁 습관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말씀드린 대로 리브 러브 매터라는 질문을 밤에 항상 해요. 내가 이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도 챙겼나 잘 살았나 그리고 한 걸음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에 나아갔나. 그러니까 어떤 것이건 여러분들도 하루의 끝에서 뭐 어떤 형태의 플래너를 사용하시든 아니면 안 하시든 자기 하루를 마무리 짓는 습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뭐 가족과 잠깐 얘기를 나눈다든지 뭐 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해 볼 질문 같은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형태의 질문은
제가 제시해 드렸던 그 생산성에 대한 도움이 되는 제가 나름 만들어 놓은 그 계획표 만드는 그 표 있잖아요. 지난번에 드렸던 그 표를 보시면 아침에 내가 어떤 질문들로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적는 게 있었고, 저녁에는 내 하루의 점수를 매겨 보는 걸 말씀드렸었어요. 내가 '아 오늘 하루 이렇게 잘 살았는가.' 점수를 매겨 봐서 하루를 돌아봐서 그게 높게 나오면 충만한 삶을 하루 잘 살았다고 평가하면 되는데, 이런 시기에는 답답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기에는 어떤 것을 더 하면 좋냐면, 당연히 아침 질문으로는 요 두 가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세요.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나름 '어떻게 하겠다.'라는 답을 만들어 내시면 뭔가 하루의 방향성이 잡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잘 익숙하지 않다 보면 답답한데, 딱 오늘 하루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샤워를 끝내고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그 가치에 해당하는 단어죠. 열정하고 뭐 이런 그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오늘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한번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에너지 뱀파이어가 자기 자신인 경우가 없나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나의 에너지 뱀파이어?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뉴스를 소비하시나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이렇게 안 좋은 정보들을 접하시나요? 제가 얼마 좀 전에도 인제 그 외국에 계신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뉴스만 안 보면 조용히 평온하게 집에 있을 수 있는데 괜히 뉴스를 보게 되면 불안하고 힘들다."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하게 내가 뉴스를 봐야 될 이유가 뭐죠? 아예 안 보는 게 힘드시다면 자기가 정한 타이밍, 예를 들어서 하루에 2번 정도, 아침에 자고 나서 1 번, 뭐 저녁에 자기 전에 1 번이라든지. 사실 그거는 잘 잠자는 시간이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1 번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의 확진자가 몇 명 이런 게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되면 내일 아침에 또 업데이트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굳이 이 뉴스를 접할 필요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성격이 좋지만 너무 잦은 그 확인은 나 자신을 굉장히 흔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조언으로 드릴 만한 표현은 뭐냐면, 그러니까 혼돈은, 내 안의 혼돈은 외부의 관심을 통해서 자라난다고 해요. 즉 내 안에 혼돈을 갖고 오는 요소가 그런 그 코로나에 대한 걱정이라면 코로나에 대한 외부의 그 사건들을 집어넣지 않아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에너지를 지켜내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런 뉴스 하루에 2번만 보기, SNS 벽타기를 통해서 막 걱정하는 뉴스 같은 거 안 만나시기, 요런 거 정도를 지키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또 그 나쁜 에너지를 굳이 널리 알리시지 않아도 누군가는 다 알게 됩니다. 그냥 들으셨으면 자꾸 전하지 마세요. 전할 때 그 에너지도 나에게 당연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단하게 서 있고 이런 그 뉴스로부터 쪼끔 멀어져야지만, 거리를 두고 있어야지만 내 에너지 분명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거고요.